평범하고 행복했던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5살 아들 민준이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시간.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날따라 민준이는 밥도 잘 먹지 않고 칭얼거렸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를 일찍 재웠죠. 그 작은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자정을 넘긴 깊은 밤,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컥컥거리는 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달려간 아이 방에서 본 광경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아이는 눈을 뒤집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제 아들이 제 전부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제 비명에 남편과 옆체에 사시던 시어머니까지 달려오셨어요. 아이의 모습을 본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죠. 애미야, 안 된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시어머니의 외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나쁜 기운에 신 거라며 동네 뒷산에 용한 보살에게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의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어머니의 막무가내에 저는 절규했어요. 이건 의학적인 응급 상황이라고,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애원했죠. 아이는 제 품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소아과 의사잖아. 누구보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 사람이잖아요. 제발 당신만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 말에 대답은 않고 입술만 파르르 떨며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은 까마득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남편이 망설이는 사이 시어머니는 기어코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을 신었어요. 내가 먼저 길을 터 놓을 테니 뒤따라오너라. 애 잘못되면 다 내 탓인 줄 알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들쳐안고 남편을 밀치며 소리쳤죠. 비켜. 당신이 아빠야? 의사 맞아? 내 아들, 나 혼자라도 살릴 거야. 그때였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붙잡더니 무언가를 손에 억지로 쥐어주는 걸 봤어요. 어두운 현관 불빛 아래 지갑에서 급하게 꺼낸 네모난 무언가였죠. 돈인가? 저 미친 사람, 지금 이 와중에 보살에게 줄 복채를 챙겨주는 건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준 것을 받아 들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잠시 보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죠. 가자. 병원으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안은 채 묵묵히 차에 올라탔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민준이의 가쁜 숨소리와 제 흐느낌,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온갖 검사를 받았어요. 진단명은 급성 뇌수막염.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 거나 목숨까지 위험했다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어요. 남편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를 증오하는 마음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제 앞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산에 가셨던 분이 병원에는 어쩐 일인지.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이 밤새 헬쑥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게 다가온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통곡하며 말했죠. 애미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어젯밤 남편이 쥐어주었던 것을 내밀었어요. 돈 봉투가 아니었어요. 낡고 해진 남편의 지갑 속에 있던 장기기증 희망등록증과 작은 쪽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체였죠. 만약 민준이가 잘못되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꺼내 다른 아이를 살리게 해달라는 내용.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과거에 형님을 잃었던 상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셨던 것,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남편의 행동은 미신에 대한 동조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아들을 살리려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 깊은 뜻도 모르고 그를 원망했던 제가 너무 미웠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남편이 다가왔어요. 밤새 하얗게 샌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며칠 후 민준이는 기적처럼 회복하여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 지옥 같았던 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소중한 일상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도 있었지만 누구도 그날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퇴원하던 날 남편은 제게 자신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다시 보여주었어요. 당신과 민준이를 위해 항상 품고 다녔다고. 하지만 그걸 어머니께 드리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다고 했어요.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 손에 쥐어준 것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들을 살리려던 아버지의 절박함이자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려던 아들의 눈물이었죠. 그것은 벼랑 끝에 선 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마지막 희망 그 자체였어요. 우리 가족은 그 지옥 같았던 밤을 함께 건너며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